2222년 다른 우주에서 도쿄 사람들은 교회 지역에 모여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세계를 뒤흔든 거대 괴수 게스트릴 등장도 있었다. 하늘이 천둥과 번개를 치며 모두에게 다가온 지아스트레아. 그들은 즉시 도망쳤고 오직 사토미 렌타로만이 남았다. 그 위험한 순간에 의문의 노인이 나타나 가스트레아에게 손바닥 하나 개를 주어 기절시켰고 노인은 그를 구하고 죽기 싫으면 살려라 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키로 렌타로. 10년 후 남자 주인공 사토미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크러쉬인 텐두키사러가 설립한 텐두 보안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경찰이 게스트리를 잡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仕事の話しねえか。4階だよ。 사토미에게 도굴당할까봐 두려운 경찰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 2명을 보내어 사토미가 오기 전에 괴물을 잡게 했다. 들어가니 사토미는 시체와 가면을 쓴 남자만 보였다. 사토미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심하게 맞긴 했지만 2번의 발차기로 머리를 180도 돌렸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무사했기 때문에 실점했다. 동시에 사토미가 실수로 버린 파트너는 책을 계산하기 위해 그를 찾다가 화를 내고 길을 묻고 싶은 남자를 만난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몇 분 전 게스트리에게 공격을 받아 곧 게스트리로 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소녀는 남자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거대한 거미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하고 거미에게 마무리 발차기를 했고 이 금발 소녀의 이름은 엔주, 하나 토끼 계시자는 반 게스트리 유전학 및 반 인간 유전자의 운반자입니다. 괴수 가스트레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같은 외모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거대 거미를 무찌른 2사람은 목을 메고 물건을 사러 달려갔다. 회사에 돌아온 어린 사토미는 할인된 음식 2봉지 때문에 상사에게 야단을 쳤지만 돈을 가져오는 것을 잊고 함께 사달라고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타는 사토미를 박사 선생님에게 찾아가 크러쉬와 지아스테아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그녀가 방금 먹었던 요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조사, 구출.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와 엔주는 새로 구입한 음식 꾸러미를 처리할 준비를 했지만 그녀는 항상 애터미가 먹기 전에 그녀를 먹게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엔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새로운 하루는 학교에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테이블에 쓰러진 사토미는 키사라의 전화를 받아 국방부를 소집한다. 방에는 주요 시민보안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그는 큰 미케이지머 왕실 금위회사의 아이쿠머 호건이라는 키가 큰 남자. IP 등급은 1584입니다. 애터미도 IP 등급이 1200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무실 메인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쿄 지역의 통치자 세이텐 씨와 뒤에 서 있던 늙은 조수가 사토미를 입양했다. 키사라의 할아버지인 텐도이기도 하다. 키쿠노죠. 이번에 할당된 작업은 게스트리가 도난당한 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키사라는 호기심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고 그것은 사토미가 지난번에 만났던 남자였다. 이번에는 코이나라는 이니시에이터이기도 한 10살 딸아이도 데려왔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데 집중했지만 총알은 이 녀석을 둘러싼 장벽을 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781 특수기계와 부대 카게탄의 히루코의 동부지부 자위대 소속의 전 육군 특수요원이라고 소개했다. 인간 진화 계획에 따라 이 녀석도 떠나기 전 국방부 청장실장을 선물로 남기고 사라졌다. 사토미와 엔주는 길을 가다가 작은 도둑이 잡힌 것을 보았다. 엔주는 그것이 그녀의 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소녀는 저주받은 아이였다. 사토미는 엔주가 그 어린 소녀를 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즉시 엔주를 멈추게 했고 사토미 앞에서 몹시 화가 나서 울었다. 죄책감에 엔주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경찰을 쫓겨 폐가까지 가다 작은 계시자가 경찰의 머리에 총을 맞는 것을 보았을 때 사토미는 인류의 불의에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그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직원이었지만 사토미는 여전히 용감하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 밖으로 히루코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토미를 자신의 편으로 유인하기 위해 왔다. 그는 당신이 그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히루코는 사토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비꼬며 자리를 떴다. 다음날 히루코는 엔주의 창시자 신분을 학교에 공개했습니다. 엔주는 친구들에게 기피를 받아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터미는 엔주가 다른 이니시에이터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아우터 디스트릭트에 갔고 지금은 여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친절한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엔주가 여기 있지 않다고 말하며 엔주를 찾을 수 없으면 게스트리를 이길 수 있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이니시에이터 아이를 파트너로 찾기 위해 등록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터미는 화를 내고 놓이는 구석에 앉아있던 엔주에게도 좋은 사람이기에 사토미와 함께 돌아오라고 충고했다. 장면을 바꿔가며 의사가 있는 도시로 돌아온 사토미는 엔주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가스트레아에 대한 소문을 의논한다. 이야기를 하던 중 엔주가 학교에 왔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사토미는 엔주가 친구들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와 항상 함께 있던 친구도 엔주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사토미는 키사라에게 상자를 들고 있는 괴물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 키사라가 가스트레아의 전용 헬리콥터를 빌려주기 위해 반년 학비를 긁어 모으려 했고 엔주의 눈은 결연히 타올랐다.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친구에게 그녀는 몇 가지 움직임을 사용하여 괴물을 폭발시키고 상자를 튀게 만듭니다. 사토미는 머물렀지만 둘이 공격을 받아 강물에 빠졌다. 사토미가 강에 빠지는 것을 보고였고 아버지와 아들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사토미가 깨어난 키사라는 히르코가 레벨로 게스트리를 소환하기 위해 상자를 가져간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키사라는 상자를 빨리 찾으라는 세이텐 씨의 명령을 받고 의사에게 가기 전에 사토미에게 게스트리의 힘을 주는 에이즈비라는 약을 주었고 그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많은 민간 보안 커플들은 게스트리를 잡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히르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 거대한 짐승들에 의해 숲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엔주와 사토미는 우연히 가스트레아와 싸우다가 길을 잃은 슈겐의 창시자를 만난다. 테이오의 호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는 이니시에이터를 게스트리와 싸우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는 신용을 훔치기 위해 다른 파트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히르코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타요는 사토미와 엔주를 지원하기 위해 뒤에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를 정말로 걱정합니다. 히르코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체와 팔다리만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문에서 비틀거리는 사람 슈겐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는 거검을 꽂고 나왔다. 옥상에서 다른 두 사람은 어제 경기 후에도 사토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아인시와 도쿄 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인시는 또한 키사러를 초대하여 승리가 히르코 또는 애터미에게 갈 것인지 추측했습니다. 물론 키사라는 사토미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토미 히르코와 싸우는 동안 힘이 폭발하고 맨손으로 방패를 때리고 얼굴까지 때려 모두를 놀라게 하고 사토미도 인간 진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사라를 가스트레아로부터 보호하던 중 눈과 다리, 팔을 잃은 그는 그를 수술한 의사였습니다. 과 같은 체력을 가지고도 현재로 돌아와서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그 이상한 얼굴에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위급한 시기에 힘을 키우기 위해 떠나기 전에 의사가 준 약을 먹었습니다. 주사가 끝난 후 사토미의 힘이 크게 높아져 히루코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른 상자는 레벨로 게스트리를 성공적으로 소환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천국의 사다리입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총입니다. 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사토미와 엔주 두 사람이 들어왔다. 키사러는 그들에게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라고 요청했지만 연결되었지만 탄약이 없었습니다. 다시 애터미 덕분에 그는 바레이니엄을 탄약으로 사용해야 했고 원격 제어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모든 것이 사토미에게 달려있습니다. 사토미는 다른 손으로 조준을 해서 매우 어려웠지만 결단력과 자신의 용기로 사토미와 엔주는 레벨로 게스트리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녀의 침략적인 측면은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게스트리로 변하지 않기 위하여 그녀를 끝내기 위하여 그에게 애원했다. 다음날 사토미는 양아버지에게 신문을 하러 갔는데 그 배후에는 사토미가 있다는 걸 알고 레벨로 게스트리를 유인해 도쿄시가 새로운 게스트리 법을 중단하고 발기인과의 구분을 제거하는 데 베팅합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을 때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엔조카 모교에 노출되자 키사라는 사토미에게 그녀를 저주받은 아이들을 위한 교회에 있는 학교에 보내라고 조언했지만 사토미는 다소 허름한 곳이라 당황한 것 같다. 키사라는 새로운 소식을 사토미에게 알렸고 세이텐 씨는 출장을 가는 노인 대신에 그를 경호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경비원들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를 귀찮게 하기 위해 애터미는 아인시의 보디가드에 동의했습니다. 외출을 하던 중 청년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잠옷 차림의 소녀를 만났다. 사토미는 그녀의 추격을 도우며 두 사람은 그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녀는 자신을 티나라고 소개하고 사토미의 전화번호를 묻고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의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위험해졌다. 당황한 모습 뒤에는 저격 암살자가 있고 오사카 총사령관으로부터 도쿄의 수장인 세이텐 씨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은 창시자이기도 하다.
저녁에 사토미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가가 또 먹으러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시바 무기 회사 사장 딸인데 키사라도 왔다. 둘은 서로를 미워했고 사토미는 엔주에게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누가 버려야 하는지를 묻고자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미오리가 애터미와 노닥거리는 것을 보고 키사로는 가려운 눈으로 그녀를 놀렸다. 다음날 사토미는 세이튼 씨를 오사카 총사령관에게 호위했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여 게스트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인 씨는 그의 계획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가 암살당하지만 다행히 사토미와 엔주는 세이튼 씨를 지켜준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서서 먹잇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티나는 그녀를 암살한 것이 바로 그녀였고 그녀를 가로막는 사람이 사토미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암살을 완료하기 위해 티나는 어제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일했던 민간 보안 회사 텐두의 이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토미는 어제의 살인범을 조사하기 위해 미오리의 집에 갔다. 미오리는 그를 유혹할 기회를 잡았고 키사라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를 오해했다. 미오리는 키사라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뻔한 말을 잊지 않고 떠났다. 키사라가 사토미를 해고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갔을 때 티나가 키사라의 사무실 벽에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그녀를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티나가 성공하려 할 때 사토미가 달려들어 즉시 키사라를 구해주었다. 서로의 정체에 놀란 티나와 사토미, 티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키사라의 신장병이 재발하자 사토미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혼자 있는 시간을 틈타 키사라는 사토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엔주가 뛰어들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키사라는 티나의 정체를 조사하고 티나를 막을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저녁에도 티너는 계속해서 정찬사를 암살했지만 이번에는 사토미가 정찬사를 구하고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엔주에게 티너를 쫓도록 요청했지만 나중에 티너의 IP-98B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엔주에 재빨리 전화를 걸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도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지만 엔주가 아니라 티나였다. 그녀는 엔주를 여러 번 쏘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사토미는 티나가 살인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토미는 티나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고 싶었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경비원을 만났을 때 사토미가 포기할 줄 알고 기뻐했고 얼굴이 파랗다고 꾸짖었다. 의사에게 갔을 때 그는 티너가 매우 조준에 도움. 사토미는 미오리의 슛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미오리의 집에 찾아갔지만 여전히 티나의 5점 뒤처져 있다. 티나는 세차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자살해달라는 배우의 전화를 받고 사토미는 티나에게 다른 건물로 가서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사토미는 여전히 티나를 이길 수 없다. 티너는 올빼미형 이니시에이터였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폭탄이 어쩐지 갑자기 빛을 발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티나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사토미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속삭였으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사선 앞머리를 한 남자가 가슴에 있는 티나를 쏘려고 했고 정찬사가 나타나자 그녀를 죽이려 하고 있었는데 사토미의 사랑을 존중해 그녀는 그의 IP 등급을 300으로 승격시켰다. 이제 그가 보스였다. 저기 당신은 그의 팔에 총을 쏘고 그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티너를 텐도 회사에 초대했습니다. 사토미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엔주와 키사라가 티나에게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우 환영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사토미와 키사라는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수락했고 갑자기 세이튼 씨가 와서 1급 비밀 정보를 가져왔다. 어젯밤에 레벨 4의 몬스터가 32번째 모노리스를 공격 바레인이형 그것이 분비로 모노리스는 뉴일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노리스 하나 개를 완성하는데 9일이 걸리고 그 3실 안에 넷레벨 몬스터의 인솔로 2000 게스트리가 습격해서 도쿄가 죽음을 부숴버릴 것이다. 게스트리와 싸우기 위해 애터미는 보조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날 애터미는 보조제의 구성원을 찾는 임무를 맡았고 그래서 그는 티너를 도시를 방문하는 길에 데려갔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어머니가 납을 눈에 붓고 실명하게 된 작은 입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기 때문에 실명 그러나 그녀는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사토미는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더 이상 여기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떠난다. 두 사람은 그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한 쌍의 민간 보안 형제를 찾으러 갔지만 반드시 패배해야 했습니다. 사토미는 긴 말을 하지 않고 금발 머리를 똑바로 발로 차서 바닥에 가라앉았고 티나도 재빨리 누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나 쌍을 모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박사를 만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배고픈 유령이 되려는 것을 보고 디너를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의사도 사토미의 커피를 잊지 않고 티나에게 자신의 변태 이력을 이야기했다. 애터미의 레벨 9 정보 액세스 덕분에 의사는 누군가 게스트리와의 전쟁을 은폐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제32기 석탑의 변화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정찬사가 나서서 해명해야 했고 국민들에게도 비판을 받았다.
모노리스가 몰락하던 날 사토미는 아직 팀을 꾸릴 만큼 민간인 경호원을 찾지 못했다. 운이 좋게도 쇼마, 그의 선배이자 파트너인 퓨즈를 만나서 그들은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사토미의 팀 회의가 있는 저녁, 키사라와 티나가 나타나 팀에 합류하고 싶어하고 사토미는 키사라의 병이 걱정되어 합류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토론 중에 즉시 사령부로 모여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가두였고 그는 대머리처럼 보였으나 그는 사람들에게 잘 지지를 받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온 사토미와 키사라는 키사라의 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논쟁을 벌였다. 분위기를 깨기 위해 모두 모였을 때 둘은 로맨틱한 감정을 털어놨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아이들에게 가서 종이 한 장을 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쓰게 했습니다. 그 후 사토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지아스테아가 그들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 걱정했다. 다음날 아침 게스트리가 공격하려 했을 때 사람들은 이니시에이터즈의 출연을 비난하며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놀리스가 무너지기 전 아침 사토미와 엔주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고 새로운 게스트리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격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람에 모놀리스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 손실을 제쳐두고 사토미와 엔주는 전투 개시에 집중하기 위해 사령부로 갔다. 아스트레아물이 빛의 창에 힘을 지닌 가스트레아가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은 후퇴했다. 왜 철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전쟁은 일시적으로 끝났고 적도 많이 파괴되었지만 게스트리로 변한 사람들도 많았다. 에터미는 구조에 갔고 엔주, 키사러가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 모두를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한 저녁에 사토미는 가도 사령관으로부터 군 명령에 자발적으로 저항한 그를 신문하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 팀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지도자를 파괴하기 위해 게스트리의 은신처에 가야 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머리가 둘 달린 개에게 쫓겨 거의 죽을 뻔했지만 돌아보니 개가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있었다. 사토미는 자신을 구한 두 사람에게 총을 겨누면서 상처를 붕대로 감았다. 그것은 히르코와 그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고 계속해서 당신이 그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아침 3명의 리더 지아스트레아를 발견하고 함께 배를 찔러 폭발시켜 죽게 만들었다. 주변 게스트리즈도 흩어져 있습니다. 사토미가 그들에게 짓밟힐 뻔했을 때 코이나에게 구원을 받았다. 에터미는 아임시의 도움을 요청하고 레벨렉 게스트리의 머리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투기를 가져왔지만 머리가 빨리 자라서 실패하고 모두가 새로운 계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두 지휘관도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법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차기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토미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히르코는 에터미의 팀에 합류합니다. 게스트리에서 퓨즈에 많은 바이러스가 주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 곧 그녀는 게스트리로 변할 것입니다. 사토미는 잠시 휴즈를 끼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모두가 보기 시작했다. 사토미와 슈마는 퓨즈가 모두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숲에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날 아침 남자 주인공은 모두가 사령관으로 오도록 소집했다. 사토미는 억지력으로 그들 중 하나를 빼고 사람들이 게스트리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 쪽이 이길 기회가 있습니다. 가도 사령관의 창시자는 사토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마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짝을 지어 제안했습니다. 미오리가 무기와 보급품을 가지고 도착한 직후 에터미는 그녀에게 전술 고문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게스트리의 다음 공격을 반나절 앞두고 미오리는 게스트리 내부에서 폭발해야 한다면 레벨렉 게스트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폭탄을 가지고 왔다. 신체, 이번에 야영장은 사토미가 아이들을 데려온 곳으로 엔주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 히로쿠의 추가 덕분에 사토미가 원했던 오켤레 라인업으로 충분했다. 이쪽에서 크로스루프는 사토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장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배터리를 강에 은밀히 던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방에서 정찬씨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전장을 밝히고 승리의 희망을 전하게 했습니다. 게스트리는 에터미와 엔주가 게스트리의 몸에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성공적인 공격 후 에터미는 게스트리의 아이에게 폭탄을 설치했지만 아마도 폭탄의 핏나사를 푸는 것을 잊어서 폭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으로 폭탄을 터뜨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한 사토미는 엔주를 쓰러뜨리고 분노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갔다. 게스트리에 의해 흘러나와 바레이니엄으로 다리를 잃게 되는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호머는 에터미를 절벽으로 도우며 그 폭발 후 호머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른쪽에서 승리로 끝납니다. 며칠 후 마널리스도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를 배틀 랩 배틀로 해결하기로 했다. 칼날이 지나가고 카즈미치의 다리가 떨어졌다. 키사라의 발은 피 웅덩이를 밟아 부모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도록 강요했습니다. 의계획 텐도 키쿠노주는 그녀의 아버지가 텐도 일족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3명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나선 네 사람은 키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악당이 고마움을 외치자 얼굴이 벌겋게 열렸고 사토미는 뭔가를 깨닫고 문을 열고 달려들었지만 피만 남았다. 사토미는 키사라에게 왜 스스로를 판단하고 카즈미치를 죽였냐고 묻는다. 키사라는 사토미의 정의의 주먹이 악을 멸할 수 없고 악의 절대적인 힘만이 악을 멸할 수 있다고 말하고 떠난다. 마음속으로 사토미는 언젠가 그녀와 키사라가 적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광장에서 아인시는 저주받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게스트리 법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말미에 사토미와 엔주는 기차에 앉아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사실 사토미가 박사님을 만났을 때 엔주가 떠난 후 가스트레아의 외모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인류를 정화하기 위해 온다고 믿으며 그들의 존재는 사회의 부패를 파괴하기 위해 신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영화 말미에 키사라는 정의가 결코 악을 멸할 수 없으며 절대 악만이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 전반에 걸쳐 창시자들은 모두에게 멸시와 경멸과 미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게스트리를 파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게스트리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신용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텐도 키쿠노조와 같은 진짜 범죄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너무 일방적이고 불공평한가요?